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뜨거운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수익률 대결, 수요일 이번 주 왕중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 수익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손에 땀이 쥐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요일 오늘까지 집계가 된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위가 뒤바뀌었군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 오늘 또 수요일장에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13.28%로 지금 1위 자리에 탈환을 해낸 모습이고요. 문주홍 감독님이 2위로 밀리는 모습이네요. 8.81%로 지금 현재 2위권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볼까요? 2승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마이너스 0.73%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도 보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이 마이너스 6%대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이주영 감독님은 5위로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자, 식스맨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이 로보티즈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는군요. 35.73%. 성경희 감독님 하이지 않고 드론쇼가 시작될 때까진 기다려라 말씀해 주셨죠. 12.9%. 문종훈 감독님의 사마 알미늄 11.8%. 이주영 감독님의 덴티움도 11%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무학 감독님의 플리토도 6.9%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왕중왕을 결정하게 되는 마지막 시즌 주인데요. 자, 과연 이번 주 승리는 누가 이 승리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왕중왕은 대체 누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감독님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임상현, 이주현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장도 마무리를 짓고 오늘 감독님들과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감독님 예. 이번 주 확실히 쉽지 않네요. 예. 네, 순위적으로도 아쉬우실 것 같은데 예. 이번 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장이 그 예상 외로 또 미국 나스닥의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직격탄이 되면서 네. 고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직격탄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주말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반전 가능성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자신을 좀 하고요. 다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또 흐름들이 1월 달에 급등을 많이 했고 또 2월 달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이 빠진 거 있고 또 오르는 거 있고 하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약간 중기 고점인 이제 부분에서 너무 이제 조정을 약간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새롭게 좀 치고 올라가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또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간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는 매매에 대해서 약간 지루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약간 오산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기다리는 매매를 좀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귀를 좀 하고요. 다만 이번 주가 좀 지나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초반에 너무 잘 달려주셨기 예. 때문에 근데 이 후반으로 올수록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눈에 띈다라고 하면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또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주영 감독님과도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네. 앞서서도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주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 선수들이 많이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아요.
좀 손절이 변동성이 이제 오늘 거의 이제 원외 하방으로 이제 계속 밀려 내려왔었고요. 네. 사실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이제 전일 저녁에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조금 뭐 동일하게 나온다든지 그거보다 좀 더 하회해서 나왔다라면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는데 이게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네.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확인이 되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급등락을 흔들렸죠. 굉장히 하면서 네. 결국 이제 오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괜찮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오늘 오전에 조금 조정을 주고 오후에 좀 안정을 오르지 찾는 않을까. 국내 증시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내내 예상과는 흘러내렸어요. 네. 완전히 다르게 거의 하루 종일 장 끝날 때까지 이제 밀어냈고요. 여기에는 이제 외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세가 거의 1조 원 가량 나왔다가 한 7천억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정말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고 현물에서는 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크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이라는 저항대를 뚫어내야 되는 시점인데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흔들고 있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될 것이냐.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될 것이고요. 정고점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래로 밀려 내려갈 시에는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결국 우리가 큰 조정을 받았던 그런 원인, 이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올해 분명히 잡혀간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CPI 지표에서 우리가 물가의 상승률이 확연하게 좀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냐, 좀 느리게 떨어지냐 이런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느리게 떨어질 경우에는 연준에서 이제 피봇이죠. 그렇죠. 결국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실망감이 오늘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차트 잠시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단기적인 이 박스권 흐름에서는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탈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CPI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는 그쵸.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망감으로서의 단기적인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미 증시가 안 좋으면 이런 지지 라인들을 갖다 갭으로 하락할 시에는 내일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갭 하락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갭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갭 상승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한 2,300, 네. 2,400포인트를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1월 달 끝날 때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은 음봉으로 종가는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5월선까지의 조정 이후 그리고 단봉 정도의 그런 음봉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 그다음에 3월에는 증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감독님 근데 시장 이야기가 네. 잠시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 네.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너무 뭐랄까요 인사말이 기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끊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는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네.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고 앞서서 감독님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종목들도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하루기 때문에 자세하게 시장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과열됐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임상현 감독님은 반도체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 우리 이주영 감독님께서는 하락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까지 했는데 제가 끊었어요. 네. 더 이야기 궁금하시죠? 한 분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 4년 주기. 늘 이렇게 숫자로 주기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 임상현 감독님 코멘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4년 주기군요. 그러면 예. 4년 주기에 지금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궁금한데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약간 뭐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차트 흐름들이 더 좀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네, 때문에 국민주죠. 모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삼성전자 부분들의 그 차트를 가지고 약간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봉으로 한번 환산을 좀 해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지우고 한번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의 주기가 약 49개월 정도가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하고 여기에서는 42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최근 흐름까지가 약 48개월. 그러니까 제가 12월 달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시황에서도 얘기했어요. 삼성전자의 48개월 주기를 봤을 때 반도체 4년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여기는 48개월 플러스 1 정도가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42개월이니까 48개월에서 마이너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정확히 48개월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하는 약 5개월의 어떤 시차가 발생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지금의 어떤 그 반등이 어떤 테마적인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약간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48개월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그 주기가 거의 정확하다 좀 생각이 되고, 이 48개월 주기라는 것은 컴퓨터의 교체 주기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연초의 어떤 시황에서 보면은 반도체 혹한기는 아직 멀었다. 올해 뭐 하반기는 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걸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나와줬죠. 당연히 GPT 부분들이 진행이 좀 현재 되면서 현재 고성능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CPU를 대체하는 부분들, GPU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 GPU하고 같이 합성하는 어떤 그 HBM 어떤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1월 달에 현재 TSMC의 뚜껑을 까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 하는 것들이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그 챗 GPT의 흐름들이 단순한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황을 바꾸는 어떤 혁신적인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넥라인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역헤드앤 숄더의 넥라인, 이 넥라인이 있습니다. 이 넥라인을 어때요? 지금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간단 수립니다. 쌍봉이나 쌍봉까지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쌍봉에서 4분의 3까지도 박스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업황 사이클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4년 주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시장에서는 올 가을 한번
더욱 한계가 있다. 하지만은 시장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이제 주기 사이클을 믿고 현재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전망치를 다 무시를 좀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해외 증시 등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다우존스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의 흐름들이 약간 기가 막힌 흐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조만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남으면은 이게 5개월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행보를 계속해 주다가 저는 현재 이 상승의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다우존스 자체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다우존스의 흐름들을 보고 나스닥의 흐름들도 보더라도 21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버텨주더라도 나스닥 괜찮으니까 이제 악재를 버텨주더라도 괜찮을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예로. 네. 그런 전부 다 이제 방심을 하고 있었죠. 나스닥 뭐 괜찮은데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나스닥 부분하고 미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어떤 시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뻔한 상황에서 수급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어보면은 현재 한국 증시의 거래소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거래소 지수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17일 동안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17일 동안 그러니까 약간 대칭적인 요소, 그러니까 대칭적인 요소가 되면은 17일 동안 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이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저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되고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받지 않았는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11선 지지 받고 있는데 11선 약간 깨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여기서는 한 6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보면은 내일이면 6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적으로는 거의 다 받은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저는 행보가 좀 여기서 바닥을 가지고 행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한 일주일 정도만 진행이 되더라도 21선이 이렇게 턱걸이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터닝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11선 지지를 받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11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 지지를 받고 이 기간 조정을 종수비로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거의 다 받았지 않느냐. 다만 기간 조정으로 행보를 더 진행하다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달 부분이 행보 박스권에 했던 그 매매 공방에서 2월 말경에 극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3월 장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강세, 2월은 체란 매매 공방의 십자 도정에서 막판에 양보로 바뀌면서 3월은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네요. 네, 정말 숫자적으로 자세하게 시장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은 강세였던 반면 2월은 3월에 3점 슛을 위한 잠깐의 움츠러듦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2월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의 코멘트도 궁금해집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보시죠. 자, 베어 트랩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베어 마켓은 많이 들어봤는데 베어 트랩은 뭔가요? 이제 그 불트랩, 베어 트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지수가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시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네. 이후에 지수가 이제 아래로 확 빠져버리는 걸 이제 불트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흰 소같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장을 불이라고 하고 그쵸. 이제 황소, 하락장을 이제 베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불장, 베어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코스피가 2021년도 8월입니다. 요때 이제 제가
이 3,200포인트 깨지면 지수가 네. 이제 나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엄청 욕을 먹었던 시점인데 네. 그 이야기를 딱 드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머머머. 근데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저항 자리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송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갈 거다. 3,300 가고 4,000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오. 그런데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락을 아래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상승 파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베어 트랩이다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당장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위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런 뭐 베어 트랩의 일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 지표가 나오고 지금 글로벌 지수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지수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중국 지수가 오늘 좀 같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한 2, 3일 정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 3일 뒤에는 이미 증시가 어디로 방향을 정했을지가 결정이 나 있을 거란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에서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하단을 지지해 주느냐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은 음봉으로 마감이 될 거다.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요 상승한 폭이 있습니다. 요 상승한 폭의 중심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잡으면 그게 한 2,350포인트가 돼요. 만약 정말 조금 더 증시가 안 좋아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2,340포인트 정도가 뭐 피보나치의 지지선 618 자리가 될 텐데요. 그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 월봉상의 뭐 5월선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정도까지 밀렸다가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뭐 그런 형태. 그냥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냥 제가 이제 뭐 틀릴 겁니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때까지는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죠. 네, 근데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 정도는 네. 되지만 주식에서 네. 가장 무서운 부분이 100번 잘 맞다가 한 번 딱 틀렸을 때 그때 자기가 비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맞죠.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보면 지금 환율이 2,220원에서부터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 지금 환율의 차트를 딱 보시면요. 네. 월봉상 딱 박스권 흐름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2010년부터 거의 20년까지 10년간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에 한 중심 가격 좀 생각을 한다라면 대략 뭐 한 1,300원 정도,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러프하게 생각한다라면 뭐 1,330원 정도까지도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국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2,350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차트로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그 챙겨봐야 되는 물가 지표들이 좀 있지만 그렇죠. 크게 이렇게 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2023년도는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상저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2,500을 돌파 못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런 뭐 피보 이야기들이 가까워졌을 때 임박했을 때부터는 또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뭐 정말 최악의 경우는 2,200포인트 이런 구간까지에서의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두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은 여전히 한 40%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이 이렇게 박스권 하단 자리 왔을 때 내일 반등 나오면 좋지만 네, 안 나올 수. 반등이 안 나오고 개파락으로 이런 구간을 깨게 되면요. 네. 앞에 2,400포인트까지 그냥 갭 매우로 내려갈 가능성이 어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끝날 때까지 뭐 거의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세요. 그러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요. 네. 손절을 하는 이유는 그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리스크라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럼요. 리스크라는 게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럼요. 그럴 때 자산을 지키고 또 현금을 딱 들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너무 염려치 마시고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300개 종목들만 상승했어요. 그러나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런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하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장을 보는 눈이 난 아직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이 선수들 컨디션 체크도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룰로 저희가 프로 주식 리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규칙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로 주식 리그를 소개해 드립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용한 다크호스로서 오늘도 2위 자리에 오른 문주홍 감독님, KINX 6.06%, 동국산업도 2%대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PNT도 오늘 장이 어려웠음에도 0.42% 수익률 내주네요. 총 누적 수익률 8.8% 가져갑니다. 성경희 감독님 오늘 1위로 치고 올라와 주셨고요. 2승의 주인공이었죠. 종목들 보시면 펜트론 오늘 달려주네요. 펜트론이 밀어 올려주면서 오늘 1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13.28%입니다. 자, 2승의 또 다른 주인공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선수가 잘 달려주는 모습이었네요. 4.50%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고요. 비츠로셀은 현재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0.73%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선수가 아슬아슬했는데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를 했네요. 전략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KTCS 선수 담겨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대입니다. 네, 시장 상황에 맞게 이 선수들에 대한 전략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정말 말 그대로 내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도 오늘 시장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내내 흘러내리는 장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 신라젠 선수가 좀 불안하다 하긴 했는데 손절가를 터치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뭐 포트에서는 지금 아웃이 되지만 예. 신라젠 선수에 대한 이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가지고 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이유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돌발 악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시장이 약세일 때 이제 동반적으로 약간 약세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손절가 터치 부분들은 됐지만은 사실 종가상 현재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바닥권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가는 전략.
전략들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제 노란톡에서는 그대로 이제 보유 관점에서 제시를 좀 했던 신라젠 그런 보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약간의 그 돌발적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현재 내려가고 있으면 손절가 올리고 내린다고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PD님에 대해 항의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한 화살이기 때문에 네, 저희 무조건, 굉장히 그렇죠. 정직하죠. 그래서 정직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기계적으로 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사후 에이스 차원에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네. 왜 이제 추세가 깨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파동이 2단으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승에서도 2단으로 올라가면 고점이 되는 거고 하락에서도 2단으로 내려가면은 항시 저점이 되는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자, 바닥을 다지다가 이걸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단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어디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냐면은 이 박스권 중심을 가지고 좌우대칭으로 펼쳐질 거다고 약간 단언을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주 전에 그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16,000원에서 현재 10,000원을 정확히 다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6,000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값이라는 겁니다. 10,000원이라는 진폭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바닥이고 진바닥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되돌림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도 어떤 그 마디가 있고 가격에도 층이 있고 시간에도 마디가 있다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저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파동의 마디 가지고 다 잡아냈던 방법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라제는 뭐 이렇게 약간 그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 운영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손절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같이 이 포트에서 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고 차트적으로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밀려서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들 좋지는 않지만 우리 이주영 감독님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뭐 리그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유엔젤이라든지 이제 피코그램 같은 경우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네. 보시면 이제 피코그램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급등주들을 좀 편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2차 시세를 이제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 제가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잡았다면. 진짜 러프하게 잡았다. 그럴 경우에 이거 굉장히 또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종목이 뭐 100% 무조건 이런 거는 주식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재료도 좋고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기업의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 다 좋지만 결국 주가가 안 올라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내려버리게 될 경우는 이제 손실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수기 관련된 회사고요. 이제 물 관련 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그저께 이제 갔던 부분들은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피코그램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물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진이 터키에서 크게 일어났죠. 크게 일어나서 또 거기에 있는 부분들 식자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어떠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구간의 저점을 우리가 이제 손절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손절가로 이제 제가 잡았던 부분인데요. 시가부터 해서 뭐 아침에 대략 뭐 한 20분 정도 살짝 눌렸다가 시세는 충분히 나와줬어요. 그런데
이후 뭐 조정이 나올 때 오늘 장이 계속해서 이제 맞아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바람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투매 관찰에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러프하게 손절을 잡았다면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지만 아까 임 감독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저희는 또 이미 떠난 화살이죠. 네. 그래서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다만 혹시나 여전히 뭐 제 보고 방송을 계신 분들이 보고 있다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고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저는 이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가격대에 손절가를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멋있다. 지금 이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지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100번을 성공을 하더라도 한 번을 실패를 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게 주식 그럼요. 시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산 투자라든지 분할 매수 이런 손절가를 확실하게 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5% 손절 저는 뭐 10번이든 20번이든 할 수 있고 야.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분명히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을 때 적게 잃고 또 수익을 낼 볼 때 때는? 여러 번 많이 낸다라면 네. 여러분들 계좌는 결국 우상향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이 막 크게 났다가 다음날 손실도 크게 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분들보다 수익이 적게 나고 손실도 적게 나고 크게 잃지 않는 분들이 이 매매가 길게 오래 봤을 이어진다 길게 봤을 때 네.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아쉽게 손절이 되었다 네. 말씀드리겠고 유엔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종목 다 딱 손절가 부분을 이탈을 시켰는데 이게 오늘 시장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도 그럼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외에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피코그램이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가 뜰 경우에는 시세 관찰에 나올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만약 보유하신 분들 경우는 약수익 내시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엔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살짝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게 중요한데 5일 이평선을 내일 만약 돌파하고 종가에 위에서 안착을 한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하는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룰, 규칙 운영 안에서 이 종목들은 아웃이 됐지만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에서는 더 자세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KTCS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네, 괜찮을까요? 예, KTCS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현재 그 투자 경고가 종가상으로 풀린다했는데 이제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풀렸군요. 오늘 네. 종가로 풀렸습니다. 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KTCS 차트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종가 판단일로 이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는 날이었는데 종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하루 수년돼서 오늘 이제 풀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밀렸지만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추세가 현재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냐 아니면은 재상승이냐 하는 기로점에 서 있는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 풀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주의가 하루 있기 때문에 하루는 조금 오르고 투자 주의도 내일 마저 풀고 모레 급등하는 수도 있고 또 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라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히든 카드로 네. 현재 KTCS를 가져가는 남겨두고 네.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KTCS 이 점
그 참고 왜 투자 경고 안 풀려요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신 분들 분도 있죠. 좀 있을 건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인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저희가 식스맨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덴티움이라든지 로보티즈 수익률 상당하신 건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내일장 주전 선수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5 감독님들이 픽해 주신 내일장 주전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임상현 감독님은 ST큐브 선수를 다시 한번,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코리아 서킷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문종훈 감독님은 미래의 나노텍을, 성경희 감독님은 유니드 BT 플러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SM 라이프를 선택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5 감독님들의 5명의 내일장 주전 선수들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5개의 감독님들이, 5명의 감독님들이 선택해 주신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선수 있습니까? 우리 이주영 감독님. 지금 SM에서 라이프, 네. 월요일 날 이제 뭐 SM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네. 이게 또 사모펀드에서 또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네. 짝짝꿍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으면 이제 상단이 12만 원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 사모펀드에서 얘기가 나오고 CJ 그룹에서 또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그 상단이 지금 12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오늘 12만 원 아래 있을 때는 이거 그냥 주소 담으면 12만 원에 팔면 뭐 1%든 2%든 그렇죠, 수익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접근을 했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SM 라이프가 오늘 뭐 SM CNC도 굉장히 급등락을 그쵸, 했고 그쵸. 지금 시장이 뭔가 어떤 이슈거리 하면 지금 현재 이거 말고 SM, 한 거를 좀 이슈전이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뭔가 새로운 뭐 정치 관련해서 이슈가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 뭐 이무학 시세가 감독님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확실히 저도 딱 보자마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불타오르는 곳에다가 수저를 얹으신 것 같다 생각이 저 들었는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좀 경계 대상 1위 없습니까? 지금? 네, 자, 금요일 날 마지막 승부수 SM 관련 준비를 진짜요? 미리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뜨거울 것 같아요. 이 5분의 이 감독님들이 선택해주신 내일장 주전 선수가 공개가 된 만큼 많은 분들도 또 흥미진진하게 바라봐 주실 것 같은데 자, 임상현 감독님 먼저 여쭤볼게요. ST큐브, 그러니까 금요일은 SM 관련주 준비하고 있다 하셨는데 내일장은 ST큐브 선수가 뛰어요? 괜찮을까요? 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현재 시장이 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바닥에 있는 걸로 좀 약간 포트를 좀 다변화하자면서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ST큐브가 뭐 생각보다 조정이 약간 왔고 오늘 뭐 상승 반전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ST큐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해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세계 최대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 옵티보 뭐 이런 항암제 글로벌 매출의 연간 17조의 어떤 그 치료 기준보다 훨씬 나은 기준이 임상 1상에서 있고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중국의 로열티 판매 업체의 임상 2상 결과가 2월 달에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탄생 파동을 어떻게 잡느냐 이 매매 기법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은 ST큐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가 약 5일 정도 현재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5일 정도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일주일 상승, 일주일 조정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코스입니다. 그래서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하면서 크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게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좀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번 보니까 실제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한번 과거의 차트를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 상승을 했고 횡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현재 행보를 하다가 슈팅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S큐브가 다시 한번 물론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어떤 매수 시점이고요. 물론 노란톡에서는 현재 바닥권에서 2주 전에 한번 급등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슈팅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제약바이오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S큐브보다 더 좋은 어떤 제약바이오주의 핵심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ST큐브 선수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신라진 선수가 빠지고 나서 ST큐브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합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임상현 감독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주연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는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PCB 관련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회로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PCB 같은 경우가. 그래서 거의 모든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는 그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었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대략 이제 작년 4월부터 거래량 없이 쭉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요때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면 2024년까지 이 PCB가 쇼티지가 날 거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뿐만이 아니라 이 PCB 생산하는 기업들, BH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코리아 서키트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대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초입 구간,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적적인 부분 대비해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봐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는데 외인과 기관이 주가를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2022년도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우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돼요. 그렇단 말은 한 3배 정도는 더 올라야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이 피크아웃일 경우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때문에 빠져 있는데 싸고 좋고 거기다 수급까지 지금 붙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편입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주연 감독님의 코리아 서키트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도 하고요. 수급적으로도 좋고 무엇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친구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프로주식리그 함께해주신 이주영 감독님과 임상현 감독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